주위를 둘러보면 광고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거나 소액의 광고비만 지출해도 큰 성공을 거두는 제품이나 아이디어가 있다. 그런 제품이나 아이디어에는 공통된 이유가 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사람들이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진정한 마케팅이란 공유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공유 욕구는 기본적이고 당연한 심리다. 이런 공유 욕구를 자극해 입소문이 널리 퍼지면 그 힘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 책의 저자 조나 버거는 성공한 제품이나 아이디어가 공유에 왜 전염되는 원칙이 있다고 생각했고 오랜 연구 끝에 6가지 원칙을 찾았다. 그 6가지 원칙은 앞철자를 따서 STPPS라고 부른다. 첫 번째는 소셜화폐다. 인간에게는 과거부터 평판에 매우 예민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다. 목숨과도 직결되어 왔던 것이 바로 평판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평판이 남들에게 좋게 보이길 원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심리다. 블렌드텍의 믹서기는 사람들의 공유 욕구를 자극해서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사례다. 블렌드텍의 믹서기는 쇠구슬을 갈아버릴 정도로 강력했다. 마케터는 믹서기에 쇠구슬을 넣는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한다. 이런 믹서기의 비범함에 놀란 사람들은 영상을 공유하게 된다. 사람들은 이런 비범함에 관심을 보이게 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평판 역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소셜 화폐다. 게임에서의 배지, 표식, 레벨, 등급도 같은 원리다. 지인 추천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사이트, 한정된 좌석의 음식점 등 희소성과 베타성을 활용하는 것도 소셜화폐의 원리다. 소셜화폐는 제품이나 아이디어에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고 만들 수 있다. 다음은 계기다. 소셜화폐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입소문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입소문을 유발할 수는 없다.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떠올릴 계기가 있어야 한다. 초콜릿 브랜드 키캣은 키캣과 커피를 연관시키는 광고를 기획한다. 커피는 매우 많은 사람이 즐기는 대중적인 음료다. 이 광고로 인해 커피를 마실 때마다 키캣을 떠올리게 할 수 있었으며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됐다. 제품이나 아이디어의 연상될 무언가가 없더라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키캣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음은 감성이다.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출연한 수전 보일의 유튜브 영상은 1억 회 이상의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다. 어떻게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오디션에 나와 노래를 부르기 전에 사람들은 그녀를 무시했다. 스타와는 거리가 매우 먼 겉모습이 전혀 기대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마이크에 입을 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순간 사람들은 경외심을 느꼈다. 그녀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 단순히 기쁨, 만족감 등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은 공유 욕구를 자극한다. 감정을 자극해야 한다면 어떤 감정을 자극해야 공유 욕구를 자극할 수 있을까? 차분하게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생리적 각성 상태를 만드는 감정을 자극해야 한다. 이는 분노, 공포 등 부정적인 감정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대중성이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위해서는 눈에 띄어야 한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없다. 애플이 노트북 로고를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한 방향으로 보일 수 있게 설정한 이유도 그런 것이다. 브랜드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종이 쇼핑백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제품을 구매한 후에 쇼핑백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면서 브랜드를 많이 떠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룰루레몬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종이백이 아니라 반영구적인 플라스틱으로 쇼핑백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쇼핑백을 영구적으로 사용했고 룰루레몬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도 충분히 눈에 띌 수 있게 된다. 이것을 행동적 자녀라고 부른다. 다음은 실용적 가치다. 실용적 가치는 소셜화폐와 반대로 남들에게 베풀고 싶어하는 본능에 의해 움직인다. 인간에게는 타고난 선량함이 있기 때문이다. 실용적 가치 중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할인이다. 파격적인 할인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기 힘들고 지인에게 소개하게 된다. 할인을 하더라도 소비자가 큰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한다. 할인율로 표기할지 할인액으로 표기할지 금액에 따라 다르게 표기한다. 시간을 한정하는 할인, 수량을 한정하는 할인, 베타성을 가진 할인 등 여러 가지 할인 방법이 있다. 제품이 아니라 유용한 정보도 실용적인 가치를 준다. 부동산, 투자 정보 등 정성을 다해 작성하고 최대한 단순하고 짧게 정리해서 정보를 주는 것이다. 정보가 더 필요한 사람을 위해 링크도 남긴다. 이 역시 주변에 특정 인물이 떠올라 공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기 마련이다. 실용적 가치는 다른 원칙들에 비해 만들거나 찾기가 쉽다. 마지막은 이야기다. 트로이 목마 이야기는 기원전 13세기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다. 이야기에는 교훈이 담겨있다. 교훈과 흥미 요소를 적절히 섞어서 이야기로 풀어내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이다. 서사성 있는 이야기는 단순한 사실보다 흡입력이 강한 것이다. 제레드라는 대학생은 서브웨이 샌드위치만 먹으면서 111kg을 감량했다. 매일 점심으로 30센트짜리 야채 샌드위치를 먹고 저녁에는 15센트짜리 칠면조 샌드위치를 먹었다.
이 식단을 3개월간 유지하자 45kg이나 줄었고 다이어트에 더욱 박차를 가해 허리둘레가 60인치에서 34인치가 되었다. 이 성공담은 다이어트에 대한 대화가 아닐 때에도 화제가 됐다. 감량폭이 굉장히 크고 서브웨이 샌드위치로만 감량에 성공했다는 것이 놀라웠던 것이다. 사람들이 서브웨이를 홍보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브웨이는 엄청난 득을 보았다. 이것이 이야기의 힘이다. 이야기의 핵심적인 가치가 담겨있지 않다면 관심과 흥미만 유발하는 데 그칠 수 있다. 이야기에서 핵심 가치를 포함하는 것은 필수다. 이렇게 컨테이저스 전략적 입소문이라는 책은 사람들의 공유를 유발할 수 있는 6가지 원칙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한다. 기업가, 소상공인, 마케터 등 직업과 관계없이 자신 혹은 조직의 생각, 아이디어, 지식, 제품 등을 널리 퍼뜨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책에는 다양한 사례와 자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 있었던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재미있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다.